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쉬프트 배제 후폭풍 루브라 30% 하락 달러와 사재기 증권객장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지금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고 있죠. 그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알려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쉬프트 퇴출 제재가 예고된 후 후폭풍이 가장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에서 쉬프트 퇴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러시아가 이제 이게 현실화되자 러시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죠. 루브라 가치가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러시아에서는 달러와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 객장마저 이제 셧다운이 된 현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 객장과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기약이 언제쯤 될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 자회사들도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쉬프트 코드를 사용을 아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운용되지 않아요. 자금이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파산할 지경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2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는 등 금융안정 조치를 연달아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은행들의 파산 경고까지 나오면서 대러 제재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러시아 쉬프트 배제 후폭풍 루브라 30% 하락 달러와 사재기 증권객장 셧다운입니다. 28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미국의 CNBC 방송은 달러 대비 루브라 가치가 한때 30% 가까이 급락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루브와는 아시아 시장에서 전날 종가인 달러당 83.64루블보다 약 29%가 급락한 달러당 119루블로 장을 시작을 했죠. 이후 일부 회복되긴 했었지만 그 가격이 전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5.27루블로 마감을 했습니다. 루브라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루브라가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브라 가치의 하락을 예상한 러시아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폭락하는 루블화 가치라고 지금 하고 있죠. 1달러당 살 수 있는 루블이 74.7916 루블에서 이제 110.6594 루블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지금 그래프 자체가 수직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확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전날 곳곳에서 자동화기기 ATM 앞에 달러를 인출하려는 러시아인들의 장사진이 연출이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루브라 자체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리도 인상하고 금도 매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자금의 유동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인 블라디미르 씨는 1시간 동안 줄을 서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외화가 어디에도 없고 루브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외화를 자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ATM기가 있었는데 이 ATM기에서 지금 달러화로 지금 환산해서 ATM기에서 나왔었는데 이 달러화가 아예 동이 떨어지고 루브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현지 은행들이 25일 루블 대 달러의 환율 종가보다 3분의 1이나 높은 달러당 100루블의 달러를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달러 사재기가 발생했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종가죠. 지금 25일 종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2월 25일이 금요일입니다. 물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지금 보시면 3분의 1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100루블에 달러화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사재기가 계속이 됐고 일부는 지금 100루블이 한때는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0루블에 사도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 세계의 각종 저제로 루브라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쉬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를 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기까지 합의를 했죠.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어디가 가느냐? 지금 유로 화폐 그리고 달러 화폐 이것에 대체적으로 영향이 가고 일본의 엔화도 영향이 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오히려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되겠죠. 동결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로화와 달러화가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지금 외국 간에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유럽은 유럽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지금 러시아 항공 소속의 비행기가 아예 이착륙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애플페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대중적인 지급결제 시스템도 아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러시아 은행의 유럽 자회사의 파산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쉬프트의 제재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크게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은행이 되겠죠. 특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은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유럽 자회사들이 파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날 발표를 했죠. 쉬프트는 일단 달러화로 국제금융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결제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러시아가 빠지게 되면 해외 송금, 입금 등 모든 국제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 등의 수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힘들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경제 핵폭탄으로 불리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도 쉬프트 차단이 거론이 됐고 이때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자국 은행들이 이 쉬프트 동맹권에서 배제가 된다면 1년 안에 국내 총생산 GDP의 5%나 줄게 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란도 2012년 미국의 압박으로 쉬프트에서 제외됐을 때 원유 수출 수입의 거의 절반, 그리고 대외 무역의 30%가량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에서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이란은 경제가 쪼그라드는 효과를 보게 됐죠. 이런 사태를 예견한 러시아도 러시아가 쉬프트에서 차단이 된다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상원의원은 경고를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결국 서방 세계, 특히 유럽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중단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할까라는 것은 조금 미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팔아서 돈이 됐었는데 이것을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돈이 가야 돼서 다른 통로를 또 유지가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의 계열사인 스베르방크 유럽과 자회사인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영업망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죠.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국영은행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초기 제재 명단에 이름이 이미 올라간 상태이고 이번 쉬프트 결제망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22 유럽 중앙은행은 이들 세 개 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있어서 말하자면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나서 머지않아 부채나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뱅크런이 한번 일어나면 지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이 아예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금 준비율이 보통 3%에서 5%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다 내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줄 돈도 없고, 또한 부채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 이 돈을 내고 갚아야 되는데 이러한 여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게 된 것이죠. 이들 세계은행의 총 자산은 작년 말 기준 지금 136억 4천만 유로, 약 18조 3,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행의 회색 및 정리 업무를 맡은 단일 정리 기구인 SRM은 이들 세계은행에 대해서 지급 유예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지급 유예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돈의 인출 자체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은행을 구제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금융안전조치를 시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기준금리의 인상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루블화가 급락하게 되자 기준금리를 현행의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은 지금 이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 기준금리라고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러시아 기준금리 2021년 9월 10일과 같은 경우는 6.75%, 11월 달에 7.50%, 그리고 12월 달에 8.50%.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금하는 사람들이 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금 매입의 재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날에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죠. 여기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2년 만에 자국 시장에서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 증권의 객장의 폐쇄입니다. 러시아 증권시장도 2월 28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증권장과 파생식 상품 시장은 열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 재개 일정은 3월 1일에 공지하겠다. 단순히 공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3월 1일에도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언제 이게 열릴지도 모르는데 이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조처가 지금 있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지금 이 문호의 개방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은행들의 매입 초과 그리고 매도 초과의 외환 포지션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 외국인들의 러시아 증권의 매각 요청을 거절도 지시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러시아의 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각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해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유 중인 러시아 자금을 매각할 것이라고 요나스 가르 슈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을 시키고 러시아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노르웨이 정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러시아 자산은 작년 말 현재 250억 크로네, 한국 돈으로 약 3조 3,275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국채와 러시아 기업 40여 개의 주식 등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러시아 자산에 대해서 팔고 튀어나오려고 먹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킨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러시아 신문을 일단 보겠는데요. 세르게이 알렉사센코 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전날 개인 유튜버 영상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쉬프트 그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에 내리는 일종의 경제적 핵폭탄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환율 시장에 재앙이 발생해서 결국 소련 시절처럼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환율 변동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외환 시장을 환율 고정형으로 지금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화폐는 애플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페이와 아니면 구글페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쉬프트 배제로 지금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죠. 즉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러시아 민간은행들은 시민들에게 디지털 결제 시스템 대신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시민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쉬프트의 제재가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혹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유럽의 노스트롬과 노스트롬2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고 있는 이 나라들이 과연 이들의 눈길을 피하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떤 길이 없는데 중국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도와주게 되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이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황금을 다시 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기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